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습니까? 자, 오늘 책의 480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우고 있어요. 등록사항.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있지,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행기간, 발행일자, 직인, 사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다면 그 양식이 있거든. 그 양식에 등록되는 사항을 출제를 하는 겁니다. 출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한 문제를 내요. 그죠? 한 문제를 내는데, 이걸 출발을 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자, 글자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 이래 놓으면은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예요. 요렇게 되어졌어. 그 다음에 소유자 이래 놓으면 있잖아요. 자, 소유자 이라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요게 한 개입니다. 요게 한 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지.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보세요.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을은 몇월 며칠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날짜가 나와야 된다. 나와요. 그럼 만약에 1월 2일 날 매매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매매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다양하거든. 예를 들어서 매매도 소유권이든, 상속도 소유권이든, 정려도 소유권이든, 토지 수용도 소유권이든. 그럼 요거를 변동마다 원인이지. 그럼 여기서 1월 2일 있죠. 요게 변동일자예요.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럼 요 변동일자는 계약 체결일자를 쓴다, 등기 접수일자를 쓴다. 여러분들,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이제 등기법 시간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그럼 요 1월 2일은 무슨 일자고? 접수일자. 그것까지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동일자는 무슨 일자를 쓴다? 접수일. 그럼 요게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소유자는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도 있지. 요즘에 아파트를 옛날에는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죠. 요즘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은 지분이 있다 없다 있지. 요게 소유권의 뭐다? 지분. 그럼 요거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하지. 공동 소유일 때만 등장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딱 되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 공부가 나오거든. 그 지적 공부 이래 놓으면, 자, 보세요.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다. 요게 가장 기본이다면, 가장 기본. 그럼 사람이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일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거든. 그럼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사람은 호적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뭐다? 있지.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이 주민등록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지. 19살, 20살이 되어야 갖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토지가 갖는 게 아니다. 이 특수지역에만 갖는 거예요. 프로테지는 변하니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 토의 약 20%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20%의 토지를 그냥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맞춰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그럼 그건 다 이어버리면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류로 나아가거든. 여러분들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이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서 대장이라면 토지 대장이 있고 무슨 대장? 요게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남자 아니면 여자, 토지도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 둘 중에 한 군데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되죠. 그러면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지적도.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임야. 그 임야도예요. 그러면 요게 한 쌍이에요. 요게 한 쌍이에요. 그 말은 토지대장을 비치한다면 지적도도 같이 비치를 하는 거고 임야대장을 비치한다면 임야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됐죠? 자, 그러면 요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살을 붙이면 여기에 지적공부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이 소유자는 잡으세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 중에서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을 한다? 대장에. 그럼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을 안 해. 제가 사천 못 가거든. 이걸 본관이라고 그러죠. 저분들은 정이 안 나오지. 저분들은 등본에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소유자이라면은 저보세요. 소유자를 등록했다는 거는 이거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단독 소유일 수 있고 공동 소유일 수도 있다. 그럼 공동 소유이면 지분이 있거든. 그 지분을 기록해내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라 따라 붙어요. 그럼 이게 공유집 연명부입니다. 대지권 뭐다? 등록부에. 그러면 이 두 개는 단독 소유일 때는 없어요. 공동 소유일 때만 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두 개는 있잖아요. 소유자를 당연히 등록을 합니다. 지분도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요 두 개에서는 하나, 둘, 셋 다 등록하는 거지. 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 위에 거는 등록하지만 지분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이제 딱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공부의 종류는 크게는 3개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7개입니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 그 말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물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된 상, 임야대장에 등록된 상,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된 상 어떤 거를 묻더라도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니까 요 지적도와 임야도 있죠. 요것도 양식이 같아요. 양식이 같아라는 말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다면 동일. 되죠. 그럼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우고 있냐? 도면을 배우러 간다. 도면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큰 타이틀로 도면이거든. 그럼 도면에는 어떤 것들을 등록하느냐? 이래나. 그래서 480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거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이거를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입니다. 경계.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도면의 제명이에요. 제명. 도각선과 수치입니다. 수치. 그 다음에 지적청량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도면을 그려놓고 합니다. 1, 3, 5, 7, 9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지적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10장 제3호 500분의 1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봅시다. 5, 주, 6, 철, 7, 0입니다. 8, 예를 들어서 6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절이라고 그렸어요. 요거는 학교라고 그렸어요. 이거는 온천이라고 그렸어. 그 다음에, 자, 요런 표시가 있더라. 도면을 보니까 요런 표시가 있더라. 그러면 요 정도는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돼.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풀이를 봅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 그러니까 여기 5가 뭐다? 지번. 주가 뭐다? 지목. 그러니까 요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지번이지, 지번. 그럼 주는 주유소 용지다, 주차장이다, 주유소 용지. 철은 뭐다? 철도 용지. 공은 뭐다? 공원. 유는 뭐다? 유지. 유원지는 유라고 쓴다, 원이라고 쓴다, 원. 공장 용지는 장이다, 공이다, 장. 주차장은 차다, 주다, 자. 요거 여러분들 알죠? 이게 지목이잖아요, 지목. 요거를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서 표시한다. 그럼 요까지 자동으로 됐잖아요. 됐죠? 네, 요 정도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런 거거든. 도면의 색인도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가 없어요. 도면의 제명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가 없어요. 도면의 색인도를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 그럼 글자는 도면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면의 색인도는 요 십자 표시 있죠. 요게 도면의 무슨 도? 색인도. 그럼 이제 정리할 때랍니다. 이 도면은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고 삼성동의 지적도는 10장이 있는데 10장인데 그 중에 몇 번째 거다? 세 번째. 그럼 요 세 번째 요게 도면 번호입니다. 도면 번호. 그러면 요 도면의 번호가 3번이다 이 말. 그러면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 그럼 7번을 봐라 이 말. 아래 토지를 보고 싶다. 5번을 뭐다? 봐라. 되죠? 요게 도면의 색인도입니다. 도면의 제명은 요게 도면의 제명이에요. 도면의 제명은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 그럼 도면은 지적도 아니면 무슨 도? 임야도다.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그게 도면의 제명이에요. 그 다음에 도각선 있죠. 도각선은 요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불러요. 도면의 테두리. 그럼 여기에 숫자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러면 480페이지를 가보세요. 400페이지 가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11만 4천이라고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를 보세요. 11만 4,200이라고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여기다가 가로 200이라고 썼어요. 200. 가로 200. 됐어.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여기에 29만 4천이라고 나오지. 그죠? 여기에 29만 4,150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요거 있죠? 요게 세로 150. 그러면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200 곱하기 150 이꼴은 3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 있죠? 요 도면 한 장의 실제 면적은 3만 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 말은 여기 보세요. 요거 몇 분의 몇입니까? 500분의 1. 도면의 축척을 500분의 1을 쓰는 도면은 도면 한 장의 면적이 3만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오케이. 네. 그럼 요게 도각선과 수체.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앞에 끼가 키가 아니고 뒤에 끼 키입니다. 위치. 그러면 평택시청이 어디 있느냐? 평택세무서가 어디 있냐? 그게 위치잖아요. 위치는 도면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요거는 절이 위치하고 있다. 요거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온천이 위치하고 있다. 요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위치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뭐다? 위치. 그래서 청량을 할 때 기준이 돼주는 점이 지적 기준점이고, 이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 설치를 다 해놨거든.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면을 보니까 요 표시가 나오더라. 이러면 아, 이거는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그럼 공부할 게 없어요. 됐죠? 자, 이거 딱 정리해 둡니다. 그러면 480페이지에 가면은 비읍하고 시옷을 보세요. 비읍하고 시옷에 끝글자 위치자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위치. 그래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81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해볼 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요리로서. 자, 여기서 이래 공부할 때 자, 이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잡아놓은 거거든. 이때 대장을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지. 맞죠? 그럼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뭐다? 지력도. 요게 한 쌍이다, 한 쌍이다? 한 쌍입니다, 한 쌍. 요게 한 쌍입니다. 그 왜 한 쌍이냐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면적. 세 번째는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경계. 여러분들 소재 지분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지목 있죠. 눈으로 탁 보면 이게 지목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런데 면적은 땅 주인이 이거 1000평이다. 그 말 믿을 수 없지. 땅 주인이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토지의 모양입니다. 모양. 그 토지의 모양은 뭘 봐야 알 수 있다? 도면을 봐야 알 수 있다. 이 토지의 모양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도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 수 있지. 이게 토지의 모양이잖아요. 맞죠? 네. 모양을 알려면 도면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땅을 사고 팔 때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있는지, 하천이 있는지, 마을이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자, 요렇게 돼야 됐거든. 이런 거를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 자비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에는 토지 대장을 같이 비치를 해요. 지력도를 같이 비치를 해요. 왜 그러느냐? 자, 이리 보세요. 경계점 자비도너프입니다. 경계점 자비도너프는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해야 안 해요? 해. 지목은 해야 안 해요? 안 해. 면적은 해야 안 해요? 안 해. 경계도 해야 안 해요? 안 해. 좌표는 해야 안 해요? 해. 경계점 자비도너프는 소유자를 등록해야 안 해요?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온다고 그랬지. 맞죠? 그럼 다시 합니다.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자,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공통적으로 등록을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래 하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거든. 그게 주민등록증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호적이 있다, 여권이 있다, 면허증이 있다, 이런 쭉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게 소재 지번이잖아요. 그럼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한다. 그건 이제 제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다 등록하니까. 됐죠? 그러면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목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하지만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그러면 지목은 여기에 등록하죠. 여기는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맞춰야 돼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시작.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면적은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경계는 도면에 등록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면적을 등록한다? 안 해. 경계를 등록한다? 안 해. 그거 안 해. 좌표만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요 6개 중에 소재 지번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뭐만 등록한다? 좌표. 나머지 이 3개는 등록을 안 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있죠, 소유자.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하죠. 그럼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 그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를 알아야지. 면적을 알아야지. 오케이? 네. 그럼 하나 더 하면 돼. 지목을 알아야지. 근데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 면적 지목을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토지 대장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그래서 같이 비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보세요. 경계를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토지의 모양을 알아야 된다, 뭘 한다? 알아. 그러니까 지력도를 같이 비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지. 이해했다, 안 했다? 요 그림은 이제 됐다, 안 됐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지금 세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세 바퀴를 돌았다 이러면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 바퀴째거든, 네 바퀴째. 이걸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만 더 할게요. 한만 더 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주민등록증에는 나만 나오지. 맞죠? 네. 그럼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이 다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본가는 주민등록증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온다. 호적에만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라. 됐죠? 네. 요거 딱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토지에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면적을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지목을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소유자 면적 지목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토지 대장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됐죠? 네. 그럼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좌표는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경계는 해야 하네요? 안 해. 여기서 경계를 그냥 경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토지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모양.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도면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같이 비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래 합시다. 요게 한 쌍이다, 한 쌍 아니다? 한 쌍. 요게 뭐다? 한 쌍. 이게 뭐다? 한 쌍. 같이 있다.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으면 그냥 토지대장 제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이 설명이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떼야 안 돼요? 떼! 그 자리에서 가족과 호적도 떼야 안 돼요? 그럼 주민등록등본하고 호적하고 같이 비치를 해놓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자,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답은 이 지력도와 이 지력도는 틀려요. 틀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같으면 요 대장과 요 대장은 같습니다. 요 지력도와 요 지력도가 같으면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다르다, 이 말.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입니다. 요거를 읽을 때는 지력도라고 읽어요. 이거를 읽을 때는 이 글자를 읽어줘야 돼요. 읽어준다는 말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지력도와 이 지력도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다시 괜찮아요.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어. 다시 하자. 그러면 여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주민등록번호잖아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7자리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 홀수가 오면 뭐다? 남자. 짝수가 오면 뭐다? 여자. 그걸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맞아요? 네. 그럼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다? 임야대장. 안 들어가 있으면 뭐다? 토지대장. 그건 이제 됐다, 안 됐다?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게, 자, 칠판을 봅니다. 강남구 삼성동 지적도, 이렇게 삼성동 100번지 요래 나왔잖아요. 그럼 요 앞에, 집은 앞에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지. 맞죠? 네. 그럼 여기다가 산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무슨 대장? 임야. 그럼 요거를 가지고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일반적인 지적도인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적도. 뒤에 아무 글자도 없죠?
아무 글자도 없으면 위에 지력도예요. 그럼 여기다가 좌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래 지력도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저 그림을 봅시다. 그림 480페이지 그림을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좌표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좌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그럼 그 좌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지력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지력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이 지적도와 이 지적도는 세 가지의 차이가 있어.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요게 하나가 차이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차이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차이가. 그래서 세 개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요 위에 겁니다. 여기에 무슨 자가 들어간다? 좌표. 그러면 이거는 경계점 좌표등을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력도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입니다. 그 칠판 책을 보세요. 맨 밑에 일어났죠. 이 밑에서 위로 두 번째 걸 보세요.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리고 그걸 줄 거세요.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뭐다? 없어.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좌표로 청량. 좌표로 청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는 옆에 좌표로 청량.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한다. 오더와이더 오. 다시. 여러분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청량을 의뢰하지. 그럼 청량 기술자 아저씨가 청량을 해로 오지. 올 때 도면을 들고 옵니다.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나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데서 청량은 도면으로 한다. 좌표로 한다. 좌표. 그래서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뭐다?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보세요. 정답입니다. 요게 땅이라면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요게 경계점이다, 경계점 아니다? 경계점. 그럼 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제 답입니다. 요 지적도에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 안 합니다. 요 지적도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도면을 보세요. 도면을 보면 정중앙에 알기 쉬운 곳이다. 73에 3대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죠? 네. 옆에 점 4개를 찍으세요. 점 4개 찍으세요. 그러면 왼쪽에 위를 보니까 12.51 나와야 안 나요? 그러면 왼쪽에 보니까 22.41 나와야 안 나요? 그게 거리다, 거리. 점과 점 간의 뭐라 말이고? 거리.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을 연결을 시킵니다. 정리합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이제 482페이지 제일 위로 가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재료로 갑니다. 재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자고다 그 지적도에다가 줄 것을 지적도 그러다가 임야도라고 썼어요. 임야도라고 쓰면 X입니다. X. 그럼 다시 할게요. 좌표로 청량하려면 산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적도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명 끝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앞에 이라면 OX다, X.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줄 것이에요. 왼쪽 하면 OX다, X. 이 도면에 청량할 수 없음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면 있음이라면 OX다, X. 그 다음에 C입니다.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뭐다? 거리.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뭐다? 거리. 그래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자, 보세요. 지리공부의 보존 및 반출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봅니다. 자, 요래 보세요. 지금부터 있잖아요. 자, 요 글자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법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제목.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지적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여러분, 여기엔 정확한 표현은 이 말입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뒷글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동산 무슨 공부다? 종합 공부.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게 지적 공부다, 지적 공부 아니다?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게 지적 공부 나오죠? 그럼 이거는 종이로 돼 있다면, 종이로 돼 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자가 들어갔다? 정보. 그럼 이런 것들이 뭐 됐다? 전산화 됐다. 됐죠? 네. 그럼 요거는 무슨 공부입니까? 그럼 요거를 하나 낱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해놨다. 이게 뭐다? 종합 공부. 그러면 앞으로 대세는 부동산 종합 공부가 대세입니다. 대세.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하나지. 여기 하나. 요게 지적 공부지. 그럼 하나하나를 전산화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몽땅 다 묶어놓은 게 뭐고?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럼 하나만 설명을 다시 해봅시다.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토지의 소유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떼봐야지. 맞죠? 네. 두 번째는 땅을 사고 팔 때는 그 토지의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토지대장을 떼봐야 됩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토지의 형상,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땅을 사고 팔 때는 있잖아요. 이 땅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돼.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시청에 가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떼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별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진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오케이? 아니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인지, 아니면은 2, 3년 있다가 도로가 확장될 예정 지역인지 그거 다 확인하고 땅을 사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잡으세요. 이 토지에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 공부에는 소유권은 등록을 해요. 소유권 외에는 등록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러나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다 나와요.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의 땅을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래서 무슨 공부고? 종합.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받으면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 잡으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편리해졌다, 편리 안 해졌다? 이건 대세가 이거다, 대세가 이거. 됐죠? 네. 그럼 요 세 개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을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책으로 갑시다. 자, 처음에 가면은 1번에 지적 공부 보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적었습니다. 지적서고. 그러면 요거를 말합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청 지적과 창고가 있다. 그게 무슨 서고? 지적서고예요. 지적서고. 종이.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옛날입니다. 지금은 맞지 않아요. 옛날입니다. 옛날에 제가 만약에 평택시청에 가서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습니다. 대장을 발급하면 옛날에 종이로 돼 있을 때, 자, 여기 가서 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가 뒤로 갑니다. 가가 어디 들어갔어. 조금 있으니까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더라. 그럼 나오면 그게 대장이에요. 대장. 그럼 요 앞에 복사기 있다. 있죠. 거기다가 복사를 해가 나한테 복사본은 주고 원본은 창고에 다시 넣어놓지. 오케이? 그러면 지적소관청, 구청 지적과 창고 있죠. 창고. 그게 뭐다? 지적서고다. 이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 그까지만 딱 줄 것이요.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은 그 지적 공부를 자 적었습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영더 요 글자를 보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니까 컴퓨터다 컴퓨터 아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놓는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을
그러니까 한 칸 밑에 복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복제. 옆에다가 485페이지라고 적으세요. 485페이지.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답은 이겁니다. 요거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컴퓨터. 답만 딱 외우세요. 여러분들, 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복사를 해놓는 거지, 복사. 종이는 복사해 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분실될 걸 대비해서, 멸실될 걸 대비해서, 훼손될 걸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다 해놓는다. 조선 왕조 실록 한 군데 보관한다, 여러 군데 보관한다. 그 여러 군데 보관하잖아요. 오케이? 종이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필지가 있다면 그 1억 필지의 대장을 전부 다 복제해 놓는다. 물론 돈 들이면 돼. 그런데 수시로 내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수시로 내용 변해. 그때마다 복제를 다 해놓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럼 전부 다 복제를 다 해놔. 컴퓨터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됐죠? 우리는 암기 딱 할 때, 그럼 복제 누가 하는데? 국장이 한다. 이것만 딱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 국장. 그 다음에 이번에 반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니은에 예외에 니은만 줄 거면 되죠. 시로리사 대도시 시랑의 뭐다? 성.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관공서 안에 있는 작물은 관공서 밖으로 함부로 반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키게 되면 나갈 수 있다.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나갈 수 있냐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시로리사의 성인을 덕하면 나갈 수 뭐다? 있다. 자, 요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세 개 외우면 한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고 그랬죠. 작년에도 맞출 수 있었어요. 오케이?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봐. 그때 상급기관인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다, 있지.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지금 이게 반출이라면 반출. 통과.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요거는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줄 거였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러거든. 그럼 이거는 옛날에 시험에 답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 중이랍니다.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적 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래가 시험에 냈어요. 시작. 국장. 그럼 이때는 모를 때는 정보는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험에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번호를 붙입니다. 1. 주민등록, 2. 가족관계, 3. 부동산 등기, 4. 공시지가. 전산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죽었습니다. 자료를 요청. 여러분들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 이단이다? 아니지. 그러면 1번은 주민등록이죠. 2번은 가족관계죠.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다음에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소에서,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자료.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열람 발급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었어요. 자, 1번에 줄 것입니다. 지적 공부. 2번에 정보처리 시스템 되죠. 그러면 1번입니다. 죽었습니다. 해당 지적소관청. 위에다가 제주시청이라고 썼어요. 제주시청.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옆으로 갑니다. 기록 전에 주변에 갈로 안에 거.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한 칸 밑에, 자, 죽었습니다. 특별자치로리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되죠?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지적 공부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러면 옛날에 답을 써놓고 할게요. 해당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럼 옛날에 제주도에 제가 땅을 하나 사, 제주도에. 그러면 대장과 도면 발급받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돼. 그러면 종이로 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게 해당 지적소관청.
그런데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면 제주시청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평택시청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평택동사무소에서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게 이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럼 요거는 30회 때 답입니다. 다. 여기서 특별자치시장을 시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답으로 만들었어요.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작. 특별자치시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종합공부는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저, 소관청, 읍면동장 이랍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그러니까 읍면동장, 오더와이더, 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세요. 지력 전산자료 이용 활용 이러는데,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을 먼저 공부합니다. 지력 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지력 전산 이용 활용 미리, 자, 적었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위에다가 장관이라고 썼어요. 장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한 칸 밑에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끝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마다 있다. 그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나오죠? 그러면 그 세 개를 묶으세요.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이거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지적 전산 자료입니다. 보세요. 관계, 중앙 다시 할게요. 심사가 있고 신청이 있어요. 여기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기관의 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전국 단위가 있다, 시도 단위가 있다, 시군구 단위가 있다 이러거든. 그 얘들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제가 지적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써. 그럼 자료가 필요하지. 그럼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저한테 무턱대고 자료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지. 그들 나름대로 심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시험에는 누구가 심사하느냐? 이래 물었죠. 시작. 관계중앙행정기관. 그럼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국방에 관한 자료다. 그럼 국방부에서 심사한다는 거지. 교육에 관한 자료다. 그럼 교육부에서 심사한다는 거지. 됐죠? 네. 그런데 상식으로 보세요. 자기 토지는 심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피상속인이라는 말 자체가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거죠. 그럼 자기 토지는 심사한다, 안 한다? 안 하면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할 때는 전국 단위죠.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는 시작 지적소관청.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래 딱 공부를 하세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공부의 복구로 갑니다. 이거는 시험에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에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큰 타이틀로 지적공부 복구입니다. 복구.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복구 자료가 있어요. 세 번째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시험은 자료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합니다. 작년에도 자료를 갖고 시험 문제를 했거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거 볼게요. 복구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수해 복구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은 이렇게 하세요. 지적 서구에 보관된 지적 공부가 분실돼서 멸실이 돼서 훼손이 돼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적 공부 뭐다? 복구.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지적 공부 복구는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그럼 새로 만드는 걸 소유자가 신청해서 새로 만든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구청에서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 제 손을 보세요. 지적소관청, 지적서구에 보관된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그럼 지적소관청은 복구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 말만 딱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할 때 시로리사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오덱스다. 그럼 아까 시로리사 승인 상시이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공부 반축. 그럼 복구는 시로리사 승인상 이단이다. 아니지. 그렇게 말장난을 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요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시로리사 승인상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책으로 갑니다. 의의를 보세요. 자,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은 셋째 줄에 이를 복구하여야 뭐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러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풀 때, 자, 요렇게 풀어야 돼요. 등기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어요.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거든.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럼 요 그림을 볼게요. 시험에 이제 이거를 시험에 냅니다. 시험에. 그럼 보세요.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입니다. 근데 간밤에 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돼. 이게 지르공 복구입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 보세요.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들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이 말. 그럴 때 법에서 토지의 복구, 표시의 복구 자료 있죠. 이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를 법에서 7개를 명시해 놨어요. 7개를. 그럼 제가 처음에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등기부, 판결서, 복제입니다. 복제입니다. 자, 여기서 복제입니다. 그럼 요 세 개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자, 처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칠판을 봅니다. 토지의 표시죠. 그럼 이 토지의 표시 뭘 보고 복구하느냐?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 나와야 하나요? 그럼 등기부 보고 하면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여기 등기부 통과됐죠? 그럼 여기 무슨 서가 있다? 판결서. 자, 이때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유의와 불문하고 전부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보세요. 자, 보세요. 부동산인데 장부가 두 개죠. 그럼 이거 불타버렸다면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 등기소도 폭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송 걸어서 뭐가 되오라? 판결서가 돼. 만약에 이게 등기법 시간이었다면 판결서가 나오면 이게 형성 판결인지 이행 판결인지 확인 판결인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에서 나오는 판결은 전부 다 확인 판결입니다. 확인 판결. 그러니까 확인자 안 씁니다. 그냥 판결서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다 해놨다. 그럼 그거 보고 복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제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지적 공부 등본이 있거든. 청량 결과도가 있거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거든. 자, 여기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4개를 이해를 하면서 외우거든. 그럼 처음에 얘기해 볼게요. 지적공부 등본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럼 의의를 잠깐 가볼게요. 복구의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면은, 자, 보세요. 둘째 줄입니다. 지적공부의 전부 483페이지예요. 의의의 둘째 줄입니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자가 있다 없다? 있지. 훼손에다가 동그라미 집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죠. 훼손은 찢어졌다, 낡았다, 헐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지적공부 복구지. 그러면 훼손이라는 말 속에는 원본은 그대로 있다 없다? 원본은 그대로 있다. 도면이 낡아서 새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원본은 그대로 있다 없다? 있지. 그거 보고 다시 만들면 돼? 안 돼요? 돼. 요게 지적공부 뭐다? 등본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요 글자를 보세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자 시작. 토지 이동. 그럼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만다. 정리. 맞죠? 네. 그럼 이 장부가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도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자, 그럼 그까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종합증명서. 칠판을 봅니다. 자, 여기서 지도 공부 있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시작.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럼 이거 다 날라갔다면 요거 보고 다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딱 됐죠. 그럼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하나 남았거든. 청량 결과도거든. 요건 지금 바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넘기지 마세요.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를 보고한다. 판결서를 보고한다. 자, 보세요. 소유자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서? 판결서. 그러면 법에 소유자의 복구자료는 2개밖에 없어. 토지 표시의 복구자료는 7개라. 그럼 요 위에 2개와 이거는 지금 일단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그 다음 이제 절차를 배우러 가볼게요. 그럼 484페이지를 가세요. 가면은, 자,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줄을 꺼드리고 공부를 할게요. 기억입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B입니다. B. 지력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림의 등록내용 서류 등에 하여 지력복구자료, 줄것입니다. 조사서. 작성하고 지력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줄것입니다. 자료도.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A. 지력공부 복구자 조사면의 오차 허용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경우에는 줄것입니다. 그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 그럼 B로 갑니다. B.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오차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동그라미 칩니다. 없는 경우에는 줄것입니다. 복구 청약. 그러면 C로 갑니다. 복구 자료, 복구 청약한 결과 복구 자료와 일치하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에 줄것입니다. 동의를 받아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마다 있다. 그 옆에다가 직권 X, 직권 X. 그 다음에 D것으로 갑니다. 자, 줄것입니다. 15일 이상 개시. B로 갑니다. 개시 기간 내에 지적소관청. 딱 되죠.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요거에, 여기 보세요. 지금 절차를 배우러 가거든. 절차를 배우러 가는데, 시험에는 이걸 잘 안 내더라고. 시험에는 자료를 갖고 내.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에 낼 건덕지는 있거든. 그럼 자, 요 글자를 볼게요. 복구, 자료,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가지고 보세요. 조사서, 자료, 도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 청량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예요. 자, 보세요. 강남구청의 불이냐가 대장도면이 전부 다 불타버렸다면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새로 만들 때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 조사서를 작성하고 자료도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서죠. 서니까 글이다, 그림이다, 글. 요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뭐다? 자료도. 그래가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이다.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청량 결과도를 전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그럼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안 한다? 그럼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 보고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가만히 있으면 돼. 면적이 줄어들었다? 떠들어야 된다, 안 떠들인다? 떠들어. 그게 무슨 신청이다?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이 없으면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요 글자를 보세요.
복구 청량의 결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동의를 받아. 뭐를 받아서? 동의.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O 덱스타 X. 그 다음에 개시는 며칠 이상 한다? 10월. 개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뭐 제기한다? 이 신청.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